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셔야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다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셀트리온이 바이오 회사라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좋은 이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셀트리온 주가 모습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그 5월 말부터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 여기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었던 이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이 부분, 이 이유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에 주가가 오른 이유를 이 여기 지금까지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 두 번째, 이 두 가지 이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트리온의 현재 비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개발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휴미라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이슈가 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최종 꿈은 우리나라 종합제약사를 꿈꾸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위주로 이번 시간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키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내달 16일 날 임상 돌입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이제 해제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확실히 주가에 좋은 모멘텀을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임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사실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은 확실히 이런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계속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셀트리온의 램시마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가 이거를 맞은 후에 코로나 증상이 완치되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셀트리온이 확실히 좀 주목을 받는 것도 일부 약간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 뭐 백신 개발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특히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1분기 때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되게 좋았고 기대감이 좀 큰데, 셀트리온도 단순히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7월달 출시를 준비하는 만큼 관련된 매출액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 따라서 백신 개발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단순히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매출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 현재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인 램시마에서도 코로나 증상 완화되는 효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관련돼서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렵게 이제 신약을 정말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신약을 만들면 보통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그거를 그 회사만 만들 수 있게 특허로 묶어놔요. 근데 그 특허가 만료된 것들을 비슷하게 복제하는 기술이 바이오 시밀러고요.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좀 고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2018년부터 19년, 20년 꾸준하게 상승할 거로 전망하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 점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에는 따로 이견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복제할 수 있는 제약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2017년도 글로벌로 제일 많이 판매됐던 의약품 탑 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셀트리온은 처음에 이 6위에 랭크된 레미케이드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미케이드를 복제하기 시작해요. 기사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기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레미케이드가 특허 물질이 2014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만 원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얀센이 2014년이 아니다 2018년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2014년에 물질 특허가 끝나면서 셀트리온이 2015, 16년도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라는 제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램시마가 2014년 말부터 그 미국 내 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 승소 판결이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보수적인 산업이죠.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는 모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격이 차이 나지 않고서는 오리지널을 사용하려 하지 복제품을 많이 사용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요. 레미케이드의 복제판인 램시마를 출시한 셀트리온, 그 이후의 결과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유럽에서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마켓쉐어 모습이에요. 레미케이드가 지금 현재도 계속 그 마켓쉐어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출시 이후부터 계속 마켓쉐어가 증가하고 있어서 2017년 4분기 기준으로는 오히려 복제품인 램시마가 레미케이드를 뛰어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모습,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레미케이드 매출은 계속 줄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반대로 인플렉트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부터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즉 그 퀘스천 마크가 달렸던 부분을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가 기존의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로 현재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지금 이 부분에 보이는 SK 바이오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매출액보다 중요한 거는 처방 MS라는 설명을 제가 여기서도 많이 썼어요. 보시면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서히 좀 줄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 제품별 처방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도 레미케이드는 계속 줄고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는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 2019년부터는 완전히 역전이 된 모습,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위인 레미케이드는 지금 셀트리온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되찾은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바로 랭킹 4위, 2017년 랭킹 4위 허셉틴입니다.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유럽 특허는 2014년에 만료가 됐고요. 19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돼요. 즉 지금 특허가 만료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허셉틴의 유럽 결과 어떻게 됐을지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제가 레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허셉틴, 로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온투르잔트,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의 허주마,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뭐 암젠의 칸젠티, 화이자의 트라지메라, 밀란의 오기보린까지 5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많은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허셉틴 점유율을 상회하는 제품은 아직까지 없지만 바이오시밀러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차트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허셉틴의 마켓 쉐어는 지금 계속 출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9년 4분기 이후로는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을 현재 이 추세로만 보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허셉틴 특허는 2014년에 만료된 거 아까 방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쨌든 허셉틴 유럽 매출은 빠르게 지금 줄고 있는 모습,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허셉틴의 처방 금액 추이랑 마켓 쉐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처방 금액 추이도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처방 마켓 쉐어도 꾸준하게 줄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미케이드도 그렇고 허셉틴도 그렇고 오리지널 매출이 점점 줄고 바이오시밀러가 꾸준하게 마켓 쉐어를 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테리온의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랭킹 3위 리툭산입니다. 리툭산 같은 경우에도 허셉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특허 만료가 2013년, 14년에 만료가 됐었고 미국 특허는 동일하게 19년에 만료가 됩니다.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이름은 바로 트럭시마입니다. 트럭시마가 작년 19년도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작년 19년 11월에 트럭시마가 출시가 돼요. 근데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럭시마가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연 매출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리툭산 역시도 지금 계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리툭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셀트리온의 트럭시마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19년 4분기 기준으로는 또다시 레미케이드의 과거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 역전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리툭산은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미국은 아직 2019년에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리투산 매출은 그전에는 계속 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 트룩시마가 리툭산을 미국에서도 넘을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출시 이후 2019년에 트룩시마가 출시하고 나서 처방 금액이 이렇게 증가해요. 지금 리툭산은 미국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마켓쉐어 역시도 리툭산은 2019년 10월, 11월까지 특허가 유효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켓쉐어를 꾸준하게 100%를 마켓쉐어를 갖고 있지만 트룩시마가 출시하고 마켓쉐어도 완벽하게 역전이 되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있나요? 6위, 2017년 6위 레미케이드가 결국 셀트리온이 오리지널을 넘어섰죠. 4위 헙세틴은 아직 넘어서진 않았지만 헙세틴의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3위 리툭산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오리지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랭킹 1위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보시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2위와 3위를 합친 거 금액보다 1위 휴미라 매출액이 훨씬 많아요. 참고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출시한 제품이고
2012년도부터는 글로벌 넘버원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휴미라의 특허가 여기 보시면 유럽은 19년, 미국은 2024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레미케이드도 그렇고 허세틴도 그렇고 리툭산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휴미라도 특허가 만료되면 셀트리온이 오리지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CTP17 이게 바로 그 셀트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고요. 글로벌 자가 면역질이 시장 1위 에브비의 휴미라로 지난해 23조 원 매출, 이 약 하나로 23조 원 매출을 기록했어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미라의 특허는 이미 만료가 됐어요. 이미 만료가 됐는데, 그리고 복지하기 이후에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휴미라의 아성은 아직까지 못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농축 시밀러 부문에서는 휴미라의 복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농축 휴미라는 아직 복제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된 지 몇 년 지났음에도 휴미라의 매출은 아직도 굳건했던 건데, 자, 셀트리온의 CTP17 이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휴미라 고농축 제형과 동일한 스펙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휴미라와 똑같은 수준의 그 제품이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그간 램시마, 트럭시마, 허주마 등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여태까지 이 세 가지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결국에 휴미라도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휴미라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최근에 주가가 좋은 핵심적인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합제약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비전은 글로벌 종합제약사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제약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시장에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진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신약이 뭐 2개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 회사 중에서는 본인이 개발한 신약의 FDA 승인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만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약 개발 제약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었는데, 셀트리온의 비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도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해서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글로벌 넘버 탑3 안에 들어가는 그 미국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화이자는 존슨앤존스, 로시아와 함께 글로벌 3대 제약사로 꼽히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301조를 넘습니다. 이게 비전 2030까지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라는 매출 계획을 2017년인가 이때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매출을 보면 셀트리온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6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비공 2030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셀트리온이 화이자를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사실 안 믿었었어요. 왜냐면은 셀트리온과 화이자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데다가 과연 제약을 실제로 하지 않는 셀트리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때 당시는 바이오 시밀러 하는 것도 오리지널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여의도 투자자들이 이대로 가면은 셀트리온이 정말 말 그대로 비공 2030처럼 화이자와 매출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현재 기대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백신 그리고 키트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 휴미라를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종합제약사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굉장히 좋다. 정말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에 오르는 진짜 이유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